안녕하세요. 상일고 학생 여러분,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교재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부교재 16쪽 한번 보시죠. 16쪽에 13번. 13번. 다음은 태양계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순서를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고 나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성운이 모여들어야 되죠. 그리고 수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가 제일 처음은 맞아요. 그러면서 원반을 형성해야 되니까 라가 두 번째 단계겠죠. 다음에는 나, 골이나 미행성체들이 모여서 원시행성 같은 거를 지금 형성하려고 하고 있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순서. 그래서 가라, 나다라고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가에서 성운이 수축하면 중심부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성운이 수축하게 되면 중심부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나도 틀렸어요. 가도 틀렸고요. 나의 원시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대요. 원시 태양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 태양은 아니죠. 그래서 진짜 태양이 돼야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지,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 에너지로 빛이 조금 나기도 해요. 다음에 다의 원시 행성은 소행성 크기 정도라고 했는데, 소행성들이 뭉쳐서 조금 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X고요. 5번 라에서 성운은 수평 방향보다 수직 방향으로 수축이 더 잘 일어난다고 했는데, 작년 선배들 봤을 때 5번 문제를 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5번 문항을. 요거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 태양계는 옆에서 봤을 때 성운이 약간 원반 모양이죠. 이런 모양.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에요. 약간 피자 모양. 이렇게 눌려져 있는 이런 모양이죠. 나에서 얘 그림을 봤을 때 이런 형태다. 그러면 수평 방향이랑 수직 방향 수축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표시 한번, 필기 한번 해주세요. 수평 방향 수축. 수평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날 수가 있고,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수평 방향이라고 하는 말은 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방향. 얍. 그래서 이 방향으로 수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수축한다는 거는 요렇게. 얍. 위아래로 요렇게 수축이 된다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태양계 성운하고 비슷한 모양은 얘죠. 수직 방향 수축이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5번.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이 아니고 지구의 고체 물질 형성에 대해서 옳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5번 문제 보시면 지구 전체랑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질량비가 나와 있을 거예요. 15번 문제 참고하시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번, 지구의 물질을 이루는 원소는 대부분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생성되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지구를 이루는 물질은 뭐가 있냐면 철도 있고요. 다음에 산소도 있고 규소등 이런 것들이 지구 전체를 봤을 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원소들인데, 태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 태양 정도의 질량은 중심부에서 탄소나 수소, 헬륨 이런 것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철이나 이런 것들은 태양계보다는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에서 별이 진화할 때, 다른 별이 진화할 때 생성된 거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말. 쉽게 얘기하면 태양 자체가 질량이 크지 않은 별이기 때문에 철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주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에서 다른 별이 진화할 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시 지각이 생긴 후에 미행성의 충돌에 의해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순서가 틀렸죠. 마그마 바다 다음에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죠.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는 철이 아니죠. 15번에 그림 보시면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는 철이 아니라 산소다. 지구 전체적으로 많은 게 철이다. 서로 순서가 바뀌어 있죠. 지각과 멘틀은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네, 잠깐 종이 쳤어요.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답은 4번이고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원시바다가 만들어진 다음에 멘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게 먼저죠. 멘틀과 핵이 먼저 분리되고 그 후에 지각, 바다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틀린 말 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지구 전체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지구 전체를 봤을 때는 핵 때문에 지금 철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산소 순서인데 지각을 보면은 산소 그리고 규소 순서죠.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지각의 밀도는 지구 전체의 밀도보다 작다. 맞죠? 지구 전체는 철 때문에 무거운데 지각은 밀도가 산소나 규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작아요. 지각에는 규산염 광물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소와 산소가 들어간 광물을 얘기하는 건데 맞는 말이죠. 지구의 철은 지구 내부에서 생성됐다. 아니고요. 지각보다 지구 내부에 밀도가 큰 원소들이 많다. 맞는 말. 지각에서 대부분의 원소는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답은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번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아니고요. 너무 짧잖아요. 봅시다. 그림은 태양계 원반에서 원시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온도와 고체 물질의 분포를 나타낸 거래요. 이거 지구형 목성형 행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형은 여기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B 위치에 있었죠. 지구형 행성이라고 써주세요. 다음에 A 지역은 이제 목성형 행성이다. 목성형 행성이다. 한번 봅시다.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을 금속이나 이런 거 암석질 얘기하는 거죠. 녹는 점이 낮은 물질보다 원시 태양으로부터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위치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 A에는 목성형, B는 지구형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디귿도 맞는 말이네요. 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페이지. 네, 여러분 이제 17페이지부터는 화학 분야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물질들의 기본 성분인 원소에는 뭐가 있고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맛보기로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소 한번 봅시다. 원소라고 하는 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죠. 거기 써주세요. 원소라고 하는 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음.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0여 가지라고 해요. 110여 가지.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물질을 형성하죠. 이 원소들을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얘를 나열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규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나열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열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우리 원소의 주기율과 주기율 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에 주기율이라고 써주세요. 주기율. 이게 뭐냐? 내가 원소들을 나열을 했더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얘네들을 나열을 했대요.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랬더니 어떤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것들끼리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열을 했더니 뭐 얘랑 뭐 몇 칸 띄고 얘랑 뭐 몇 칸 띄고 뭐 얘랑 이런 식으로 성질이 비슷한 것들끼리 나타났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규칙을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주기율 표라는 건 이 주기율을 바탕으로 얘네가 더 잘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일정하게 배열한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기율표. 주기율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하고요. 주기율표는 표로 만든 거, 이걸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율표가 처음부터 갑자기 짠 하고 나온 게 아니고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관련된 과학자 한번 볼게요. 3번에 보시면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나오는데, 이 데베라이너는 성질이 비슷한 세 쌍 원소가 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멘델레예프라고 써주세요. 그 이후에 주기율표를 멘델레예프가 이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원소들을 나열을 해봤대요. 이 사람이 사용한 기준은 원자량, 뭐 질량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완벽한 질량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대요. 그랬더니 조금 원자량 순으로 하니까 약간 규칙에 벗어난 친구들이 좀 나오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대의 주기율표는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한 주기율표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소마다 번호를 붙이고요. 그걸 원자 번호라고 했어요. 원자 번호. 양성자 수에 따라서 번호를 붙이고 그걸 원자 번호라고 했는데, 이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했더니 좀 더 규칙이 잘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표시를 하시냐면은 양성자 수에 따라서 현재는 원자 번호를 붙였고 원자 번호 수에 따라서 이제 배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아까 우리 문제 풀이했던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계약하고 이제 물어봐도 되고 수업 댓글 달아도 되니까 모르는 거 아시도록 하고요. 오늘 이 뒷부분에 한 거에서는 물질의 기본 성분은 원소이다. 이거를 일정한 규칙이 드러나게 배열한 게 주기율표다. 현대 주기율표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을 배열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